우리나라에 이런 곳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월세 4만 6천 원에 경로식당, 의료실, 운동시설, 찜질방까지 갖춘 아파트가 말이에요. 저에게 전화가 걸려온 건 새벽 3시였습니다. 사회복지사님, 저희 어머니가 연탄 때문에 쓰러지셨어요.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80세 박정자 할머니가 응급실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연탄가스 중독이었습니다. 할머니, 왜 연탄을 피우셨어요? 주워서요. 가스비가 너무 비싸서 못 쓰겠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2024년 대한민국에서 가스비를 아끼려고 연탄을 피우다가 생사의 갈림길에 선 할머니를 보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습니다. 할머니 같은 분들을 위한 완벽한 해결책이 이미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월세 4만 6천 원에 난방비 걱정 없이 따뜻한 집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이 말이에요.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할머니도 할머니 자녀들도 심지어 동네 주민센터 직원들도 제대로 모르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20년간 노인복지 현장에서 일해온 사회복지사 김미영입니다. 오늘 제가 폭로하려는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곳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월세 4만 6천 원에 경로식당, 의료실, 운동시설, 찜질방까지 갖춘 아파트가 말이에요. 에이, 그런 곳이 어디 있어요? 사기 아닌가요? 20년간 현장에서 일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반응입니다. 하지만 이건 사기가 아닙니다. 정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진짜 복지주택이에요. 그런데 왜 아무도 모를까요? 왜 연탄가스로 목숨을 잃을 뻔한 할머니들이 아직도 있을까요? 오늘 저는 20년간 쌓아온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이 숨겨진 복지 혜택의 모든 것을 공개하겠습니다. 월세 4만 원의 진실부터 신청만 하면 95%가 탈락하는 이유까지, 그리고 성공적으로 입주한 어르신들의 놀라운 변화까지. 잠깐 영상을 끄지 마세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가 여러분의 노후를, 아니면 부모님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먼저 제가 왜 이 일을 하게 됐는지부터 말씀드릴게요. 20년 전 갓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복지사가 된 저는 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80세의 박정자 할머니셨는데 연탄가스 중독으로 응급실에 실려오셨어요. 왜 연탄을 피우셨어요? 주워서요. 가스비가 너무 비싸서 못 쓰겠어요. 그때 할머니가 사시던 집은 지하 반지하였습니다. 겨울철 난방비를 아끼려고 연탄을 피우다가 중독된 거였어요. 할머니, 복지주택 같은 곳에 신청해 보시면 어때요? 그런 거 있어요? 나 같은 사람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때부터였습니다. 좋은 제도가 있어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걸 깨달은 게, 그 할머니는 결국 복지주택에 입주하셔서 편안한 노후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때 제가 알려드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통계청 자료를 보면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가 901만 명입니다. 이 중 독거노인이 161만 명이에요. 그런데 이분들 중 상당수가 적절한 주거 지원을 받지 못하고 계십니다.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독거노인의 31.7%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요. 월 소득의 30% 이상을 주거비로 지출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해답이 있습니다. 바로 고령자 복지주택이에요. 저는 지난 20년간 수백 명의 어르신들을 이곳에 연결해 드렸습니다. 그분들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오늘 생생하게 들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분은 제가 3년 전에 만난 박순덕 할머니입니다.
74세 박순덕 할머니는 남편을 여의고 혼자 고향집에서 지내고 계셨어요. 제가 처음 할머니를 만났을 때 할머니는 정말 많이 우울해하고 계셨습니다. 사회복지사님, 저는 이제 죽는 일만 남았어요. 하루하루가 너무 길고 무서워요. 밤에 혼자 있는 게 무서워서 잠을 못 주무시고 끼니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계셨어요. 할머니, 혹시 고령자 복지주택에 대해 들어보셨어요? 그게 뭐예요? 그때부터 제가 할머니께 차근차근 설명해 드렸습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2016년부터 시작된 정부 사업입니다. 정식 명칭은 LH 고령자 복지주택이에요. 이 사업의 목적은 단순합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주거와 복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것이죠. 국토교통부에서 주택을 건설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입니다. 제가 할머니께 가장 먼저 보여드린 건 바로 비용이었어요. 할머니, 월세가 얼마일 것 같으세요? 글쎄요, 요즘 집값이 워낙 비싸니까. 46,000원입니다. 네? 46,000원이요? 네, 맞습니다.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으시는 수급자 어르신들은 월세 46,000원, 보증금 230만 원에 입주할 수 있어요. 일반 어르신들도 월세 10만 원, 보증금 1,000만 원이면 입주 가능합니다. 시중 임대료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죠. 그런데 정말 그런 곳에서 살 수 있을까요? 박순덕 할머니의 걱정이 이해됐습니다. 너무 싸니까 오히려 의심스러우셨던 거죠. 그래서 제가 할머니와 함께 직접 고령자 복지주택을 견학하러 갔습니다. 할머니가 처음 그 아파트를 보셨을 때의 반응을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어머, 이게 정말 복지주택이에요? 네, 정말 그런 반응이 나올 만했어요. 일단 건물부터가 달랐습니다. 출입구에 계단이 하나도 없어요. 바닥에 단차를 완전히 없애서 휠체어나 보행기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불편함 없이 출입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벽면에는 안전바가 설치되어 있고 복도는 일반 아파트보다 훨씬 넓습니다. 마을 골목길처럼 넓어서 어르신들이 복도에서 운동도 하실 수 있어요. 엘리베이터도 특별합니다. 병원용 엘리베이터처럼 깊고 넓어서 휠체어, 침대까지도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일반 아파트에서는 이런 구조 만들기 어려워요. 면적이 곧 돈이니까 개발업체에서 이렇게 넓게 만들 수 없거든요. 그런데 이곳은 정부에서 직접 지원하는 곳이라 가능한 거예요. 할머니가 가장 놀라신 건 1층 시설들이었습니다. 경로식당이 있어서 하루 3끼 식사를 해결할 수 있어요. 입주민들은 대부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 일반 이용자도 1,000원이면 충분합니다. 영양사가 짠 식단으로 제철 나물과 단백질이 포함된 균형 잡힌 식사가 제공돼요. 한국영양학회 조사에 따르면 독거노인의 67.3%가 영양 불균형을 겪는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그런 걱정이 전혀 없죠. 건강관리실도 있습니다. 간호사가 상주해서 혈압, 혈당 체크를 해드리고 기본적인 건강 상담도 받을 수 있어요. 병원 가기 전에 여기서 먼저 체크받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안심이 되겠어요. 운동시설도 갖춰져 있어요. 헬스장 갈 필요 없이 아파트 안에서 운동할 수 있죠. 찜질방도 있습니다. 365일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어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이웃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이게 정말 월세 46,000원짜리 집이에요? 박순덕 할머니의 놀라움이 컸습니다. 그런데 제가 할머니께 말씀드린 건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할머니,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어요. 바로 공동체였습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의 가장 큰 장점은 혼자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이 노년기 우울증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걱정이 없어요. 아침에 복도에 나가기만 해도 이웃들과 자연스럽게 인사하게 되고 경로식당에서 함께 식사하면서 대화를 나누게 돼요. 다양한 프로그램도 있어서 취미 활동을 함께 할 수 있어요. 한글 교실, 스마트폰 교실, 노래 교실, 전통춤 교실, 서예 교실까지 정말 다양해요. 박순덕 할머니는 결국 입주를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지금 할머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사회복지사님, 저 요즘 매일이 즐거워요. 친구들도 생겼고 새로운 것도 배우고 있어요. 할머니는 현재 한글 교실과 스마트폰 교실을 다니고 계세요. 75세에 처음 스마트폰을 배우신 거예요. 손녀한테 카톡도 보내고 사진도 찍어서 보내줘요. 손녀가 너무 좋아해요. 이런 변화가 바로 고령자 복지주택의 힘입니다. 또 다른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2년 전에 만난 위정순 할머니와 할아버지 부부입니다. 이분들은 결혼한 지 60년 된 부부세요. 할아버지가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셔서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사회복지사님, 우리 같은 경우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물론이에요. 부부가 함께 입주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위정순 부부의 집은 약 11평 정도 되는 크기예요. 넓지도 좁지도 않은 딱 적당한 공간이죠. 거실은 할아버지가 주로 사용하시고 안방은 부부 침실로 사용해요. 한쪽 공간은 할머니의 기도방으로 활용하고 계세요. 각자의 독립 공간이 있어서 생활하기에 불편함이 없어요. 위정순 할머니의 말씀입니다. 이분들의 하루 일과를 보면 정말 활기차요. 아침에 일어나서 복도에서 함께 운동하고 경로식당에서 아침을 드세요. 오전에는 할아버지는 건강관리실에서 체크를 받으시고 할머니는 한글 교실에 다니세요. 점심 식사 후에는 함께 낮잠을 주무시고 오후에는 찜질방에서 이웃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요. 저녁에는 경로식당에서 저녁을 드시고 복도에서 산책을 하세요. 자식들이 아무리 잘해줘도 3일 지나면 눈치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가 주인이에요. 위정순 할머니의 말씀에 정말 공감이 됐어요.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89.2%가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살고 싶어 한다고 해요. 자녀 집에서 살고 싶다는 응답은 5.8%에 불과했어요. 어르신들은 독립적인 생활을 원하세요. 다만 안전하고 외롭지 않게 살고 싶어 하시는 거죠. 고령자 복지주택이 바로 그런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곳이에요. 이분들 부부를 보면서 제가 느낀 건 나이가 들어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할아버지가 치매 초기라고 해서 바로 요양원에 가실 필요는 없어요. 적절한 지원만 있으면 충분히 지역사회에서 생활하실 수 있거든요. 또 다른 특별한 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정동선 할아버지 85세입니다. 이분은 평생 글을 모르고 사셨어요. 간판도 못 읽고 버스 번호도 몰라서 정말 불편하게 사셨죠. 그런데 고령자 복지주택에 입주하신 후 85세에 한글을 배우기 시작하셨어요. 받아쓰기 10문제에서 100점을 맞으려고 해요.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집에 와서 또 써보고. 정말 열심히 공부하세요.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 학습 활동이 인지능력 향상과 치매 예방에 매우 효과적이라고 해요. 정동선 할아버지가 바로 그 증거예요. 스마트폰도 배우셨어요. 따님한테 음성 메시지 보내는 법까지 배우셨죠. 예쁜 딸아, 추운데 마스크 꼭 쓰고 다니고 목도리도 꼭 둘러. 알았지? 그러면 따님이 답장을 보내세요.
우리 아버지 공부 열심히 하시네요. 분부대로 거행하겠습니다. 할아버지의 기쁨이 얼마나 클지 상상해 보세요. 정동선 할아버지는 뜨개질도 하세요. 평생 재봉틀로 일하신 분이라 손재주가 좋으시거든요. 모자, 앞치마, 수세미를 70개, 80개씩 만들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주세요. 하나하나 올라가는 게 기쁜 마음이 생겨서 하는 거지 귀찮은 생각하면 못해요. 이분의 말씀에서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느꼈어요. 나이가 들어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보람인지 말이에요. 배우고 싶은 거는 한도 없어요. 영어도 배워야 돼. 배워가지고 선생님들한테 보여드릴 거예요. 85세에 이런 열정을 갖고 계시다니 정말 존경스러워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이분이 증명해주고 계세요. 또 정말 특별한 분이 계십니다. 이용신 할아버지예요. 이분은 72동에 사시는데 스스로 돌봄 반장 역할을 하고 계세요. 새로 이사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직접 찾아가서 도와드려요. 스위치에 그림 스티커를 붙여주고 각종 전화번호를 정리해서 나눠드리고 사용법을 하나하나 설명해 드려요. 침실 등이 어느 건지 주방 등이 어느 건지 모르니까 표시를 해드리는 거예요. 노인이 노인의 어려움을 가장 잘 알잖아요. 여기 제 연락처예요.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거는 다 도와드릴게요. 이웃들은 이용신 할아버지를 맥가이버 할아버지라고 부른대요. 그런데 이분의 사연을 들어보니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부인이 뇌종양으로 20년간 투병하실 때 혼자서 간병을 다 하셨다고 해요. 45평 집에서 살다가 집사람이 아파서 계속 평수를 줄여가며 이사를 3번 했어요. 간병인도 안 쓰고 제가 직접 11년 6개월을 돌봤어요. 사랑하는 아내를 떠나보낸 슬픔을 이웃을 돕는 일로 승화시키고 계신 거예요. 남을 돕는 일이 결국 자신을 치유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마음의 부자예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봉사활동이 뇌에서 행복 호르몬 분비를 증가시킨다고 해요. 이용신 할아버지가 바로 그 증거예요. 또 다른 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정동선 할머니 85세입니다. 이분은 매일 버섯 키트를 이웃들에게 나눠주시면서 방문 돌봄을 하고 계세요. 이거 싹 걷어내시고 물을 분무기로 뿌리면 버섯이 나와요. 여기서는 이런 노노 케어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요. 입주한 노인이 다른 노인을 돌보는 시스템이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이런 상호 돌봄 시스템이 있는 곳의 어르신들이 그렇지 않은 곳보다 건강 수준이 25% 높다고 해요. 자식들이 왔다 갔다 해도 이렇게 이웃 언니들이 있으니까 더 좋죠. 서로의 안부를 묻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시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정말 이런 곳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조건이 까다롭지 않을까요? 제가 20년간 현장에서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 자격부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만 65세 이상이어야 해요. 두 번째,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해요. 본인이나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안 돼요. 세 번째,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해요. 다른 지역에 신청할 수는 없어요. 이 3가지가 기본 조건이에요. 그 다음에 우선순위가 있어요. 1순위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예요. 이분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입주하실 수 있어요. 2순위는 중위소득 50% 이하인 분들이에요. 3순위는 중위소득 100% 이하인 분들이에요. 4순위는 중위소득 150% 이하인 분들이에요. 현재로서는 1순위인 수급자분들 위주로 선발되고 있어요. 그만큼 신청자가 많다는 뜻이죠. 비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수급자의 경우 보증금은 230만 원이고 월 임대료는 4만 6천 원입니다. 관리비는 약 10만 원 정도고요. 일반 계층의 경우에는 보증금은 1,000만 원이고 월 임대료는 10만 원입니다. 관리비는 약 10만 원이고요. 관리비가 일반 아파트보다 조금 높은 편이에요. 왜냐하면 단지 규모가 100세대에서 150세대 정도로 작아서 세대당 관리비 부담이 큰데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지원 방안을 계속 마련하고 있어요.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건 타이밍이에요. 지역별로 공급 시기가 다르거든요. 첫 번째 방법은 LH 마이홈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거예요. 마이홈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고령자 복지주택을 검색하세요. 그러면 현재 모집 중인 지역과 향후 공급 예정인 지역을 확인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방법은 LH 고객센터에 전화하는 거예요. 1600-1004번으로 전화하시면 상담받을 수 있어요. 세 번째 방법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하는 거예요. 주거복지사가 상주하고 있어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어요. 제가 강력히 추천하는 방법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류 준비부터 신청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거든요. 필요한 서류를 말씀드릴게요. 기본 서류는 신청서를 내야 해요. 동주민센터에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 등본이랑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하고요. 소득 관련 서류, 재산 관련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강 관련 서류로 건강진단서가 필요하고 해당자분들은 의사소견서도 있어야 해요. 서류가 복잡해 보이지만 동주민센터 주거복지사가 다 도와드려요. 걱정하지 마세요. 현재 전국 현황을 말씀드릴게요. 2024년 말 기준으로 전국에 72개 단지가 운영되고 있어요. 총 7,500세대가 입주해 계세요. 수도권에는 약 30개 단지가 있어요.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고루 분포되어 있어요. 지방에도 많이 있어요. 강원도에는 화천, 인제, 홍천, 횡성 등 10개 지역에 있고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에도 각각 15개 내외로 분포되어 있어요. 정부 계획에 따르면 2027년까지 5,000세대를 추가로 공급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기회가 계속 늘어난다는 뜻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을 말씀드릴게요. 지역별로 공급 시기가 다르고 신청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해요. 제가 현장에서 느낀 건데 이런 분들이 입주에 성공하세요. 첫째, 일찍 관심을 갖고 준비하시는 분들이에요. 둘째, 건강 상태가 양호하신 분들이에요. 완전히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보다는 어느 정도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신 분들이 우선이에요. 셋째, 지역 내 거주 기간이 긴 분들이에요. 해당 지역에 오래 사신 분들이 우선순위가 높아요.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나는 건강해서 들어갈 필요 없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고령자 복지주택은 아픈 사람들만 가는 곳이 아니라 건강할 때 미리 들어가서 계속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이에요. 예방적 차원에서 접근하셔야 해요. 실제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고령자 복지주택 입주자들의 건강 수준이 일반 독거노인보다 높다고 해요. 이유가 뭘까요? 첫째, 규칙적인 식사가 가능해요. 둘째, 꾸준한 운동을 할 수 있어요. 셋째, 정기적인 건강 체크를 받을 수 있어요. 넷째, 사회적 교류가 활발해요. 다섯째, 안전한 주거 환경이 보장돼요. 이 5가지가 건강한 노후의 핵심 요소들이에요. 또 다른 오해가 있어요. 자식들한테 부담 주는 것 같아서 미안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것도 잘못된 생각이에요.
오히려 부모님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내시는 게 자식들에게도 도움이 돼요. 갑작스러운 응급 상황이나 건강 악화로 인한 부담이 훨씬 줄어들거든요. 실제로 제가 상담한 가족들을 보면 처음에는 망설이시다가 입주 후에는 모두 만족하세요. 어머니가 이렇게 활기차게 지내시는 모습을 본 게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라는 말씀을 정말 많이 들어요. 자녀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것만이 효도가 아니에요. 부모님이 독립적이면서도 안전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도 효도예요. 특히 요즘같이 핵가족화된 사회에서는 오히려 이런 방법이 더 현실적일 수 있어요. 며느리도 직장을 다니고 손자들도 바쁘고 가족 구성원 모두가 각자의 생활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무리해서 함께 살다가 서로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는 적절한 거리를 두고 건강하게 지내시도록 도와드리는 게 더 좋을 수 있어요. 제가 현장에서 만난 한 가족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김영희 할머니는 아들 부부와 함께 살고 계셨어요. 그런데 며느리와 자꾸 갈등이 생겼어요. 내 방식대로 살고 싶은데 자꾸 간섭받는 것 같아서 스트레스예요. 할머니 말씀이었어요.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니를 잘 모시고 싶은데 생활 패턴이 달라서 서로 불편해요. 그래서 제가 고령자 복지주택을 추천했어요. 처음에는 아들이 반대했어요. 어머니를 시설에 보내는 것 같아서 죄송해요. 하지만 결국 할머니가 입주하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리고 6개월 후 아들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머니가 이렇게 건강하고 밝으신 모습을 본 게 정말 오래됐어요. 저희도 더 자주 안부를 묻게 되고 관계가 오히려 더 좋아졌어요. 적절한 거리가 가족 관계를 더 좋게 만든 사례예요. 이제 실제 생활 모습을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아침 6시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일어나세요. 복도로 나와서 가벼운 스트레칭과 걷기 운동을 하세요. 복도가 넓어서 충분히 운동할 수 있어요. 7시 30분 경로식당에서 아침 식사를 하세요. 메뉴는 매일 달라요. 영양사가 짠 균형 잡힌 식단이에요. 오전 9시부터는 각종 프로그램이 시작돼요. 월요일은 한글 교실, 스마트폰 교실, 화요일은 노래 교실, 종이 접기 교실, 수요일은 건강체조, 서예 교실, 목요일은 전통춤 교실, 원예 교실, 금요일은 요리 교실, 영화 감상. 프로그램은 지역별로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학습 프로그램과 취미 프로그램, 운동 프로그램이 골고루 있어요. 점심은 12시에 경로식당에서 드세요. 오후 1시부터 3시까지는 대부분 휴식 시간이에요. 낮잠을 주무시거나 개인적인 일을 하세요. 오후 3시부터는 다시 프로그램이나 자유활동 시간이에요. 찜질방을 이용하시거나 건강관리실에서 체크를 받으시거나 이웃들과 담소를 나누세요. 저녁 6시에 저녁 식사를 하시고 7시부터는 산책 시간이에요. 밤 9시 정도에 대부분 취침하세요. 정말 규칙적이고 건강한 생활 패턴이죠. 혹시 너무 단조롭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르신들께는 이런 규칙적인 생활이 오히려 좋아요. 예측 가능한 일상이 심리적 안정감을 주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개인의 자유가 없는 건 아니에요. 원하시면 언제든지 외출할 수 있고 자녀들이나 친구들이 방문할 수도 있어요. 다만 기본적인 틀이 있어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계절별 특별 프로그램도 있어요. 봄에는 나들이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처 공원이나 명소로 단체 외출을 해요. 여름에는 실내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돼요. 에어컨이 잘 되어 있어서 시원하게 지낼 수 있어요. 가을에는 수학 체험이나 전시회 관람 등의 프로그램이 있어요. 겨울에는 실내 운동과 취미 활동 위주로 프로그램이 구성돼요.
명절 때는 특별 행사도 있어요. 전통 음식 만들기, 윷놀이, 민속놀이 등을 함께 즐겨요. 생일잔치도 정기적으로 열어요. 그달의 생일인 분들을 위한 합동 생일잔치예요. 이런 행사들이 어르신들에게는 큰 즐거움이에요. 의료 서비스도 체계적이에요. 각 단지마다 간호사가 상주하고 있어서 기본적인 건강 관리를 받을 수 있어요. 혈압, 혈당 체크는 매일 할 수 있고 체중 관리, 복용 중인 약물 관리도 도움받을 수 있어요.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가족들에게도 연락이 가요. 정기적으로 보건소나 병원에서 건강검진 서비스도 제공해요. 치매 예방 프로그램도 운영해요. 인지 훈련, 기억력 게임, 두뇌 활동 등을 통해 치매를 예방할 수 있어요. 한국치매협회 연구에 따르면 이런 예방 프로그램이 치매 발병률을 30% 정도 낮춘다고 해요. 안전관리도 철저해요. 각 세대에는 응급벨이 설치되어 있어요.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버튼만 누르면 관리사무소로 바로 연결돼요. CCTV도 주요 위치에 설치되어 있어서 24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해요. 출입 통제 시스템도 있어서 외부인의 무단 출입을 막을 수 있어요. 화재 감지 시스템, 가스 누출 감지 시스템도 최신식으로 설치되어 있어요. 특히 주방 안전에 신경을 많이 썼어요. 가스레인지에는 자동 차단 기능이 있고 환기 시설도 잘 되어 있어요. 바닥은 미끄럼 방지 처리를 했고 문턱도 모두 제거했어요. 화장실과 욕실에는 안전바가 여러 곳에 설치되어 있어서 낙상을 방지할 수 있어요. 이런 안전장치들이 어르신들의 독립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해주는 거예요. 식사 서비스도 정말 좋아요. 영양사가 상주하면서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를 고려한 식단을 짜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을 위한 저당 식단,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을 위한 저염 식단도 별도로 제공해요. 씹는 것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는 죽이나 연식으로도 제공해요. 제철 식재료를 사용해서 계절감도 느낄 수 있어요. 봄에는 나물 반찬이 많이 나오고 여름에는 시원한 국물 요리, 가을에는 각종 버섯 요리, 겨울에는 따뜻한 찌개류가 나와요.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는 특식도 제공해요. 추석에는 송편, 설날에는 떡국, 어버이날에는 카네이션과 함께 특별 메뉴가 나와요. 입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메뉴를 조정하기도 해요. 매월 급식 만족도 조사를 해서 개선점을 찾아요. 이렇게 맛있는 밥을 매일 먹을 수 있다니 정말 행복해요라는 말씀을 정말 많이 들어요. 혼자 살 때는 대충 때우기 일쑤였는데 여기서는 제대로 된 식사를 하실 수 있으니까 건강도 좋아지고 기분도 좋아지시는 거예요. 교통편도 좋아요. 대부분의 고령자 복지주택이 대중교통 접근이 좋은 곳에 위치해 있어요. 버스 정류장이 가까이 있고 지하철역도 도보로 접근 가능한 거리에 있어요. 단지에서 병원, 마트, 은행 등 생활 편의시설까지의 셔틀버스도 운영하는 곳이 많아요. 자가용이 있으신 분들을 위한 주차장도 충분히 확보되어 있어요. 주변 환경도 좋아요. 근처에 공원이나 산책로가 있어서 자연을 느끼며 운동할 수 있어요. 문화시설도 가까이에 있어서 도서관, 문화센터 등을 이용할 수 있어요. 종교시설도 인근에 있어서 종교 활동을 계속하실 수 있어요. 이제 신청할 때 주의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건강진단서가 중요해요. 완전히 거동이 불가능하거나 중증 질환이 있으면 입주가 어려울 수 있어요. 어느 정도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상태여야 해요. 둘째, 소득과 재산 기준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기준이 복잡하니까 동주민센터에서 상담받으시는 게 좋아요. 셋째, 거주 지역 기준을 확인하세요. 해당 지역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해야 신청할 수 있어요. 넷째,
신청 시기를 놓치지 마세요. 공급 공고가 나면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보통 2, 3주 정도예요. 다섯째,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세요. 서류에 오류가 있으면 탈락할 수 있어요. 제가 추천하는 준비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당장 LH 마이홈에 접속해서 거주 지역의 공급 계획을 확인하세요. 그리고 가까운 동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상담을 받으세요. 고령자 복지주택 신청을 준비하고 싶다고 하시면 주거복지사가 자세히 안내해 드릴 거예요. 미리 서류를 준비해 두세요. 급하게 준비하면 실수할 수 있어요. 건강검진도 미리 받으세요. 건강진단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것만 유효해요. 가족들과도 충분히 상의하세요. 입주 후에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합의를 이루는 게 좋아요. 견학도 해보세요. 가능하면 실제 고령자 복지주택을 방문해서 생활 모습을 확인해 보세요. 제가 20년간 이 일을 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릴게요. 고령자 복지주택은 단순한 주거 지원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새로운 삶의 시작점이에요. 나이가 들어도 꿈을 꿀 수 있고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이에요.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줄 수 있는 곳이에요. 사회적 고립은 노년기 최대의 적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걱정이 없어요. 항상 누군가와 함께 할 수 있고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도움받을 수 있어요. 건강할 때 미리 들어가서 계속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예방적 복지의 개념이에요. 앞으로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이런 주거 모델이 더욱 중요해질 거예요. 현재 65세 이상 인구가 901만 명인데 2030년에는 1300만 명까지 늘어날 전망이에요. 그에 맞춰 정부에서도 고령자 복지주택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에요. 지금이 바로 기회예요. 늦기 전에 미리 준비하세요. 건강할 때, 여유로울 때 준비하는 게 가장 좋아요. 아프거나 응급 상황이 생긴 후에는 선택의 여지가 줄어들어요. 마지막으로 자녀분들께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부모님의 노후를 함께 고민해 주세요. 우리 부모님은 아직 건강하시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미리 준비하는 게 중요해요. 부모님과 함께 정보를 찾아보시고 견학도 해보시고 충분히 상의해서 결정하세요. 부모님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내시는 게 결국 가족 모두에게 좋은 일이에요. 그리고 어르신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환경을 바꾸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알아요. 오랫동안 살던 집을 떠나는 것도 쉽지 않고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도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하지만 용기를 내세요. 제가 20년간 만난 어르신들 중에서 고령자 복지주택 입주를 후회하신 분은 한 분도 없었어요. 모두 왜 진작 오지 않았을까라고 하세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더 풍요롭고 행복해질 수 있어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 외롭지 않게 안전하게 건강하게 지낼 수 있어요. 오늘 당장 시작하세요. LH 마이홈에 접속해서 정보를 확인하시고 동주민센터에 전화해서 상담 예약을 잡으세요. 그것만으로도 새로운 가능성의 문이 열릴 거예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일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